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히 정립된 건 아니에요. 암흑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다 정도고, 그러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씩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처음에 보통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그거예요. 일반적인 물질. 보통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여러 종류의 기본 입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빅뱅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폭발에 의해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쿼크나 전자 같은, 이제 얘네들은 나중에 원자가 되고, 뭐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예요. 그런 쿼크나 전자 같은 이런 입자거나, 아니면 광자나 글론 같은 힘을 전달하는 입자. 광자는 빛도 힘을 전달하지, 에너지를 전달하니까. 그리고 다른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갖게 하는 힉스 입자. 힉스 입자는 이렇게 정의해요. 이런 입자들, 이런 모든 입자들을 기본적으로 보통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입자들을 가지고 표준 모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 이런 거는 눈에 보이거나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물질들이에요. 이런 물질을 보통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아니면 그냥 티끌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보통 물질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통 물질 말고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보면 요 그림 많이 보입니다. 요 그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 모형을 하나 더 배울 거거든.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빅뱅 우주론에 한 개가 봉착되니까 여기에 급팽창 이론이 첨가가 돼요. 그죠? 자, 급팽창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급팽창보다는, 그러니까 빅뱅 때 빵 하고 터진 후에 급팽창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급팽창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하는, 팽창 속도 엄청 컸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 속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의 속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속 팽창이에요. 여기는 급팽창이고, 감속 팽창은 속도가 느려지면서 팽창이야. 속도가 느려지는데 어떻게 팽창을 하냐 이건데, 100으로 달리다가 90으로 달려요. 속도가 느려졌지. 근데 멀리 가요, 안 가요? 가긴 가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상태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감속 팽창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현재 관측되어지는 건 가속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속 팽창 이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빅뱅 우주론 자체가 팽창 우주론인데, 빅뱅 이후에 급팽창과 가속 팽창이 추가가 돼서 지금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갑자기 왜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야기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느냐? 이때 이 ABC 그래프를 가지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우주 공간에 가장 적은 게 뭘 것 같아? 느낌상. 자, 우주 공간이 반짝반짝 하얀색이 많아, 까만색이 많아? 까만색은 보통 물질일까, 암흑 물질일까? 느낌상 암흑 물질이지. 그러면 보통 물질인 별들, 반짝반짝이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B가 일반적으로 보통 물질이에요. 현재. 그 다음 A, 두 번째로 적은, 제일 적은, 그 다음 적은, 두 번째로 많은. 얘가 암흑 물질이고, 이 C가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서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데 이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가속 팽창이 일어나느냐?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어쩐다고 서로 끌어당긴다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팽창하고 싶은데 끌어당기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감속 팽창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가속 팽창하는 건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더 센 힘으로 밀어낸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그걸 그냥 암흑 에너지다. 안 보이니까 암흑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나오면 A, B, C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주의 구성 성분 보면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약 70%가량의 암흑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물질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암흑 물질이 약 27%, 25%에서 27%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저렇게 있는 거지만 아까 그래프에서의 특징 암흑 에너지는 우주 초기에 비해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암흑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 거의 일정한데 그래서 구성비가 달라진 거야.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감소로 인해서 실제 현재 구성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에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변화가 조금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성 성분을 보니 이 정도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 물질은 5%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암흑 물질의 존재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든지 별의 은하의 회전 속도라든지 뭐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을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그래프랑 요 그림이랑 두 개 연결해서 어떤 녀석 A, B, C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냥 우리가 우주 공간을 봤을 때 어떤 그 빛이나 별빛을 내거나 별이나 그냥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일반적인 보통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입자들을 분류한 과학을 표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암흑 물질은 여기로 표준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와 있는 회전 속도, 그 다음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195쪽에 나와 있는 중력 렌즈 효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통 물질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별과 기체의 회전 속도를 연구를 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하 중심부 쪽부터 은하 바깥쪽으로 별들이 분포하는 것, 일반적인 나선나의 형태를 띠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쪽에는 물질, 우리 흔히 말하는 별들, 그러니까 보통 물질이 많이 분포하고 은하 바깥쪽으로 갈수록 보통 물질들은 적게, 밀도 자체가 작으니까 크기에 비해서 적게 분포하는 것들은 관측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별과 기체, 왜냐면 이게 별이 아닌 상태로 물질들, 성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기체들의 회전 속도를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일반적인 물질, 그러니까 보통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밀도가 높은 중심부와 밀도가 낮은 바깥쪽, 그 보통 물질이 많고 보통 물질이 적은 이런 곳에서의 회전 속도를 보면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은하 중심부에서 물론 어느 범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은하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하 중심부는 강체 회전을 해요. 속도가 증가하는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는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하나의 단단한 물체가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체 회전을 하는데 강체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거리를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고체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가 회전을 하면 안쪽은 이만큼 안쪽은 중심부로 봤을 때
동일한 시간동안 요만큼 움직일 때 바깥쪽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각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각도는 똑같은데 실제 거리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여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강체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중심부로 갈수록 중심부에서 조금 멀어질 이 중심 원반부 쪽은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데 이 은하의 중심부를 벗어나면 보통 물질이 형격히 줄어들잖아. 여기에는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좀 적게 분포하니까 물질이 적으니 갈수록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빨리 도는데 얘를 미처 못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은하 중심부로부터 측정을 해보면 처음에 빨라지다가 중심부 쪽에서는 점차 느려지는 이렇게 점차 느려지는 회전을 어떤 책들에는 이렇게 써놔요. 케플러 회전이라고 여기 써있네. 케플러 회전 여기를 말해요.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걸로 예상되어지는 것 이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심부의 물질의 밀도가 높고 낮아지니까 케플러 회전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은하의 바깥쪽의 회전 속도를 관측을 해보니 별과 기체들의 회전 속도를 관측해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속도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얘들도 같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작아서 뒤처지는 속도가 아니라 실제 관측되는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원래대로면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이 공간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안에 이게 한 덩어리인 양 뭔가를 채우고 있는 질량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물질을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밀도가 작으면 뒤쳐져 와야 되는데 같이 가득 채워져서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지는 그러니까 강체 회전처럼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중심부는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반 모양의 강체 단단한 물체가 도는 것처럼 회전한다고 해서 강체 회전인데 여기는 강체 회전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비슷하게 바깥쪽의 속도가 원반의 바깥쪽 공간 거의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 물질을 채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언가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뭔가 있다. 그럴싸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은하의 구조의 형태가 중심부의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은 물체들은 일반적으로 케플러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측값이 이런 회전 속도를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암흑물질 연구도 정말 많이 해요. 자, 또 하나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암흑물질의 최근의 존재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다. 자, 중력 렌즈 현상은 앞서서 외계 행성체를 찾을 때도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야기를 했을 때 뒤에 별, 앞에 별, 관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앞에 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별빛이 꺾여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 별 때문에. 이 중심별의 중력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배경별이 빛의 파장에 꺾여서 이 뒤쪽 별, 배경별이 우리 눈에 광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관측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분명히 은하가 있단 말이야. 왜 하나만 보여야 되잖아.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관측을 하면 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얘 은하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은하가 이렇게 여러 개 보여요. 똑같은 은하예요. 똑같은 은하인 건 파장을 연구를 하면 알아.
똑같은 전자기파가 나오고 은하 전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은하들이 이렇게 똑같은 은하가 여러 개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빛이 오고 이 은하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 은하도 이렇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여기 있어.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녀석에 의해서 얘가 꺾여서 굴절돼서 나한테 들어오고 얘가 굴절돼서 나한테 들어오는데 우리 그 별처럼 배경별처럼 광도가 하나로 잡히는 게 아니라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올 때 우리 빛이 굴절돼서 들어올 때 우리 거울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물을 중학교 때 이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눈이면 거울을 통해서 볼 때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로는 갑자기 중학교 때 그 그림이 그러니까 거울의 크기가 절반이어도 내 전신이 보이는 이렇게 했을 때 내 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머리 꼭대기가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거울의 크기가 절반이면 내 키의 절반만 되면 내 전신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빛의 굴절에서? 네. 안 배우기네. 빛의 굴절과 반사에서 배웠잖아. 니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배웠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니 이 볼록 렌즈 빛 이거 네. 그거 할 때 하잖아. 했어요? 볼록 렌즈, 볼록 거울, 오목 렌즈, 오목 거울. 너무 심하네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가 꺾여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꺾여서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고 이 빛이 여기서 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얘도 꺾여서 들어온 건데 나는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은하의 모습과 저쪽에서 들어오는 은하, 이쪽에서 들어오는 은하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은하에서 은하들이 동일한 은하가 여기 여러 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거대한 중력장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은하가 꺾여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면 꽤 큰 중력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질량값이 존재하는 물질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는 두 가지예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의 회전속도 곡선이 나선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이 실제로 관측값이 은하에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관측되고 또 하나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가 한 개가 아닌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은하와 지구 사이에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암흑물질은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